예,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법 배워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김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제가 대체 진행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네. 얼마 만이에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시장만 변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시장.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지난주가 이제 10월 말이었고요. 지난 10월 말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금리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말 방송 이후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고, 어제 우리나라 환율 뭐 원화 강세 아주 강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유가는 뭐 80달러 초반까지 지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을 많이 꺾였네요. 네네, 많이 꺾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워낙 많이 받아서 그쵸.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예. 전쟁 당사자도 아니고 제가 그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위험 지표를 가지고 그쵸.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안정을 찾는지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위험이 네. 감지될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위로 지표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9월달, 10월달처럼 올라가는 거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완벽하게 지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새벽에도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장은 글로벌 증시 전체입니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요 그림과 저는 나스닥을 항상 같이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뒤집으면 거의 네, 비슷하죠. 거의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의 나스닥 지수가 하이힐드 꺾이는 순간부터 해서 같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예. 뭐 데칼코마니처럼 그죠? 네, 반대 흐름이 그러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금리 다음에 환율인데, 환율. 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아주 강하게 1,300원 강세로. 아래로, 강세로. 원화 강세. 네, 원화 환율 강세죠. 급락. 네. 예. 1,360원 부근에서 바로 1,300원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원화와 코스피는 반대라는 거 이제 대부분 아마 알고 잘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위로 이렇게 퉁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퉁.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화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 포지션이 매도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하향으로 노란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예. 네, 원화가 지금 역축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1,350원에서 1,300원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는 돌아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일 천한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1,000억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어제 상승세에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과거에 이 흐름이 뭐냐면 2020년도 이후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3,000억 이상 샀는 날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저 포인트 표시되어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0억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을 때 바닥인 경우가 많았으니, 적어도 3,000억에 가깝거나 그 이상 되는 금액이 들어오면 좀 바닥에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예. 11월 2일 날 2,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 예. 어제는 코스닥에 거의 4,00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 일단 지수는 단기적으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좀 잡은 것은 맞다. 그렇군요. 다만 어제 너무 하루에 많이 올랐죠, 사실. 예, 이제 예. 7%는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7,000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 유입이 됐는데, FMC 회의 이후로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FMC 회의 이후에 3,000억 가깝게, 어제는 5,000억 가깝게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쇼커버링이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쇼커버는 어느 정도 수급 고임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이긴 한데, 지금 네. 말씀 주신 위험 지표, 환율, 미국의 금리 상황이나 원자재 네.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해 가는 구간. 그러니까 이후에 그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키우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주변 지표 봤을 네. 때 그럼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전략상. 네, 일단은 저는 뭐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 있어서의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은. 아, 기술적 반등 정도. 네네네. 아직은 예. 기술적 반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도 보고 많이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이 상당 긴 기간 동안에 이 코스닥의 12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주가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그릴 때는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120일선까지 그죠? 반등은 예. 주죠. 낙폭이 클 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이라는 이 심리적인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당분간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격도를 이 120일과 이격도를 많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지금 많이 이제 또 좁혀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100에 가까워지면 주가 이동평균선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 뚫으면은 그럼 추세 변경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예. 분위기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우향으로 한번 꺾이고 나면 예. 한번 뚫어주고 추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이 아직은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네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여전히 그래도 보수적인 스탠스는 견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2차 전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어려운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단기가 네.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오늘 오전 정도가 이 공매도 관련 이슈는 사실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오늘 정도 오전까지가. 네.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상승분은 반영이 됐다. 네네. 물론 예. 이제 쇼커버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탈이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7월달 이후로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직까지도 사실 펀더멘탈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근데 이게 공매도 금지라는 이제 수급적 이벤트를 이제 만들어준 거다 보니까 그거로 예. 인해서 눌렸던 부분이 튀어오른 거지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차전지의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뭐 오늘 내일 정도면 일단 그 심리적으로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투자은행과 이러한 헤지펀드들이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블룸버그에 이렇게 뭐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또 하나- IB 쪽은 네네. 예, 계속해 주세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그려볼 때 앞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했던 구간이 이렇게 3번 정도 있었다라는 거 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진짜 금융위기급의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어.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했는데 경기 침체가 세게 왔을 때 네네. 예. 이번에는 뭐 그런 케이스도 아닌데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과연 시각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지금 원화가 다시 강하게 어제까지 떨어졌는데요. 순식간에 또 원화가 약세로 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네.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경계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당분간 환율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계속 체크는 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공매도 잔고 비율 위주로 어제 많이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잔고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어제 네. 시가총 1, 2위 기업이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아니 몇십조 되는 네. 시총 몇십조짜리 덩치가 상한가 이거는 20%가 뭐 저도 사실은 경험을 잘 해보지 못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네, 현상인 저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앞으로 못 볼 수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과연? 네. 살아생전에 아무튼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단 펀더멘탈이 지금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예. 이 수급적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펀더멘탈로 2차전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을 저는 보고 있고 요게 좀 풀리는 구간을 저는 내년 한 2, 3분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2, 3분기요? 네네. 왜냐하면 2025년도부터 오늘 테슬라가 왜 저가 전기차 이제 네.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독일 쪽에서. 근데 2025년부터 저가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선행을 한 6개월 정도 주식시장이 반영을 한다라면 내년 6월달, 7월달 정도 되는데 때마침 6월달까지 공매도를 또 막아주시네요. 아. 그래서 긴 예. 기간 박스권 조정이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그럼 생각합니다. 이후에 만약에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7월 26일 날 고점은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내년도 하반기에는 7월 26일에 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파동이 좀 그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세적으로. 네. 절묘합니다. 네, 6월까지 공매도 금지라는 네, 네. 그 기간도 절묘하고 그 이후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앞으로 숫자로 증명을 해야겠죠. 2차 전지의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네네. 집중을 해야 하는 섹터라고 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나 이런 공매도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 예. 다시 이제 펀더멘탈로 시장이 돌아가면 최근에 저는 낙폭 과대 성장주 쪽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낙폭과대. 그 중에서도 단순히 숫자가 없는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예. 이제 앞으로 숫자가 확실히 찍힐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쪽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가 의료 AI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지금까지는 숫자가 없었죠. 없었죠. 사실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예. 지난 10월 26일, 27일 날 이 JLK라는 기업의 JBS01K라는 이 뇌졸중 관련된 이 영상 솔루션이 뭐 건강보험 이제 비급여 등재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도 조만간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숫자가 그렇게 없었는데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제 처방을 하면 기업들한테 숫자가 이제 찍히겠죠. 네, 현금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4분기부터 내년도는 뚜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와 관련된 수급적 이슈가 끝나고 나면 낙폭 가대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본다면 오히려 의료 AI 쪽으로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좀 쉬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좀 숨고르게 할 때가 오히려 최근에 상승 시에 좀 편성을 못한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료 AI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겠다. 이거 여쭤봐도 돼요? 의료 AI의 탑픽? 네. 종목 언급 가능하세요? 네. 뭐 저는 일단 JLK를 탑픽으로 JLK. 네, 가장 보고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는데 4분기부터 확실히 숫자가 찍힐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YOY 성장률이 아주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JLK고 그다음 낙폭 과대주 중에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는 뷰노 같은 종목도 뷰노. 네, 하락폭은 꽤 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질문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나요? 예. 아유, 저 다음에 예 박사님에게.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